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와이즈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수원 KT 대 정관장. 수원 KT는 최근 경기 흐름에서 전형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시즌 초반 빠른 트랜지션과 외곽 득점으로 균형 잡힌 공격 흐름을 보였던 KT는 최근 10경기 동안 공격 효율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특히 야투율과 3점 성공률이 모두 리그 하위권으로 하락하며 공격 전개가 답답한 양상을 띠고 있다. 김선영과 하윤기의 이탈은 그 타격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김선영은 경기당 12.8득점과 5.4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내 플레이메이킹의 중심이었고, 하윤기는 9.7득점과 6.8리바운드로 골 및 수비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던 선수였다. 이 둘의 공백은 곧 속공 기회의 부족과 림 근처에서의 수비 불안으로 이어졌다. 경기당 속공 득점이 이전 라운드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고, 공격 리바운드 점유율 또한 리그 평균 이하로 밀려나면서 페인트존 득점 생산이 저조하다. 홈에서는 전체 득실이 마이너스 2.5점으로 원정보다 나은 편이나 득점 흐름의 불안정성은 여전하다. 결국 경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농도보다 체력적 부담이 먼저 드러나며 근소한 점수차 접전 상황에서 마무리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재발하고 있다. 반면 안양 정관장은 안정적 경기 운영을 기반으로 꾸준히 상위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시즌 평균 득실은 5.9점으로 리그 평균보다 높은 효율성을 보인다. 특히 최근 외국인 1옵션이 결장 중임에도 국내 가드진 중심의 빠른 볼 흐름으로 리듬을 이어가고 있다. 변준영과 박지훈이 경기마다 고른 득점과 이동 패스를 통해 공격을 주도했고, 두 선수의 볼 핸들링을 중심으로 한 인게임이 후반 들어 결정적인 득점 루트로 자리 잡았다. 정관장은 리그 내에서도 3점 시도 대비 성공률이 상위권에 속하며 실책 관리가 안정적이다. 원정 경기에서도 72점대 실점으로 다소 흔들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비 조직력이 탄탄해 상대의 페이스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 리바운드 전쟁에서도 좌우 밸런스가 좋아 세컨 찬스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공수 전환 속도 또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선수 공백으로 인해 골 및 득점이 줄어들면서 득점 루트가 다소 단조로워졌고, 이는 템포 조절을 통한 효율 중심의 농구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시즌 평균 75점대 득점은 빠른 팀들에 비해 낮지만 실책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운영 형태 덕분에 승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 맞대결은 공격 효율이 떨어진 수원 KT와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안양 정관장의 구조적 성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전망이다. KT는 홈 이점을 기반으로 전반 초반부터 적극적인 수비 압박과 빠른 외곽 전환을 시도하겠지만, 전력 구성상 주전 가드의 부재로 인해 승부처에서는 볼 처리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관장은 경기 템포를 낮추며 상대의 체력을 소모시키는 전략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경기 전반은 중속 페이스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 흐름은 140점대 중반 수준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관장의 수비 집중력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에 위치하지만 원정 실점이 다소 높다는 점과 KT의 홈 경기 공격 시도 빈도를 고려하면 한자리 수점수 차의 접전 양상이 유력하다. 결국 경기 후반부에도 큰 득점 격차가 나기 어려운 흐름 속에서 정관장이 근소하게 리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오버 양상 속 수원 KT의 5점 차 이내 패배를 예상한다. 추원배팅 핸디캡 승, 오버. 두 번째 경기, 우리은행은 대 KB스타즈. 아산 우리은행은 시즌 초반 주춤하던 경기력이 최근 들어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홈 경기에서의 수비 효율 개선이 눈에 띄며 상대의 빠른 공격 전개를 억제하는 능력이 강화된 점이 주요 변화로 꼽힌다. 최근 두 경기에서 삼성생명과 신한은행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두며 리그 중위권에서 안정세를 찾았고, 평균 실점이 50점대 후반까지 내려오는 등 홈 경기 기준으로 수비 집중력이 높아졌다. 공격에서는 외곽 의존도를 줄이고 페인트존 공략 비중을 늘리며 짜임새 있는 득점 루트를 형성하고 있으며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꾸준히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 또한 상대보다 긴 휴식 일정으로 체력상 우위를 확보한 이번 경기는 선수단 전반의 활동량 관리와 경기 템포 조절에서 이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홈 경기에서 실점 억제력과 리드 상황에서의 안정적인 볼 운영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수비 중심의 운영 속에서도 효율적인 득점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 KB스타즈는 리그 상위권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핵심 센터 박지수의 부재가 팀 전술 전반에 뚜렷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박지수는 시즌 평균 16점과 12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공수 양면에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현재 결장으로 인해 골 및 장악력과 세컨 찬스 득점 비율이 감소하였다. 다만 강희슬과 사카이, 송윤아를 중심으로 한 외곽 공격은 여전히 강력하여 3점슛 성공률이 높고 속공 상황에서의 전환 속도도 빠른 편이다. 이러한 공격 특성은 원정 경기에서도 위력을 발휘하지만 박지수의 결장으로 인해 수비 로테이션이 불안정해진 점은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리바운드 싸움에서의 불리함이 두드러져 상대가 공격 리바운드를 통해 두 번째 찬스를 만들어갈 경우 수비 체력 소모가 커질 수 있다. 또한 최근 원정 연전 일정으로 누적된 피로가 존재하며 직전 경기 이후 이틀 만에 다시 출전하게 되어 선수단의 회복 속도가 완전치 않은 상태로 평가된다. 이번 맞대결은 우리은행의 안정된 수비력과 KB스타즈의 공격적 스타일이 맞붙는 구조로 펼쳐질 전망이다. 박지수의 공백으로 골 및 방어가 흔들리는 KB스타즈에 맞서 우리은행은 느릿한 템포 속에서도 효율적인 공격 전개와 조직적인 수비 전환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초반에는 KB스타즈의 외곽 슛이 흐름을 이끌 가능성이 있으나 중반 이후 체력 소모가 커질 경우 우리은행의 수비 집중도가 더욱 높아지며 상대 실책 유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양팀 모두 빠른 템포보다는 세트 오펜스 중심의 전개가 예상되기에 전체 득점은 리그 평균보다는 낮게 형성될 공산이 크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리은행이 주도할 경우 4쿼터 후반 흐름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지켜낼 가능성이 높다. 수비 중심의 경기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언더 양상 속 아산 우리은행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OK저축은행 대 대한항공. OK저축은행은 시즌 초반에 기복을 점차 줄이며 리그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기마다 특정 세트에서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도 블로킹 능력에서는 강팀들과 대등한 수치를 보였으나 리시브의 불안이 공격 효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광인과 차지환의 리시브 라인은 상대 서브 타점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터 이민규가 완전한 포지션에서 토스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주포인 디미트로프가 전체 공격의 40%에 가까운 비중을 소화하고 있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졌고 상대 블로커들에게 읽히는 빈도가 늘었다. 특히 디미트로프는 최근 체력 소모가 누적된 상태에서 장기 랠리가 이어질 경우 결정력 저하가 눈에 띄며 이는 후반 세트로 갈수록 범실의 증가로 직결되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축의 진상원이 버티는 블로킹 라인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 수준으로 이민규의 빠른 세트 플레이가 매끄럽게 이어질 경우 상대의 중앙 공격을 차단하며 세트 초반 분위기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흐름을 경기 내내 유지하는 체력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으로 특정 세트 이후 급격히 리시브 효율이 떨어지며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경우가 잦다. 이 약점을 대한항공이 놓칠 리 없다는 점에서 OK저축은행은 초반 세트에서 최대한 높은 집중력으로 리시브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현 시점에서 리그 내 가장 완성도 높은 전력을 갖춘 팀으로 평가받는다. 러셀, 정지석, 곽승석으로 이어지는 삼각 공격 라인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득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 선수의 노련한 경기 운영이 이를 뒷받침한다. 러셀의 서브는 여전히 상대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기에 충분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고 곽승석의 복귀로 리시브 성공률이 상승하면서 서브 리시브 밸런스가 완성됐다. 중앙 공격에서는 김규민이 세트마다 높은 타점을 유지하며 공격 연결에 중요한 고리가 되고 있으며 팀 블로킹 전체 수치도 리그 1위를 기록할 만큼 안정적이다. 무엇보다 대한항공은 경기 흐름 내에서 점수 차가 벌어지더라도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고 한 선수의 세트 조율을 통해 상황마다 최적의 선택을 이어가는 노련함이 돋보인다. 특히 3세트 이후 상대의 체력이 떨어질 시점에 교체 자원을 적극 활용해 세트 후반 흐름을 자신의 리듬으로 되돌리는 능력은 여타 팀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곽승석이 완전히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면서 리시브뿐 아니라 서브 이후의 연결 플레이에서도 크게 안정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은 긴 랠리에서도 안정된 득점 루트를 확보할 수 있으며 속공 전개와 백어택 조합에서 상대 수비의 허점을 정확히 찌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경기는 OK저축은행의 중앙 차단 능력과 대한항공의 측면 공세가 맞붙는 구도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대한항공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오케이저축은행이 경기 초반 블로킹으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더라도 리시브 불안이 누적되면 세트 중반부터 점수 차가 벌어질 위험이 있다. 반면 대한항공은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활용할 수 있는 노련함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정 세트에서 흔들리더라도 빠르게 전열을 정비할 힘이 있다. 오케이저축은행이 승부를 5세트까지 끌고 갈 수도 있지만 대한항공의 서버와 리시브 조합은 장기전에서도 흔들림이 거의 없는 편이다.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치열한 랠리와 단기적인 세트 집중력이 엇갈리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득점 교환이 잦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의 블로킹과 서브가 오케이저축은행의 공격 루트를 빠르게 묶어내면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점수 차가 벌어질 공산이 크고 세트 간 완급 조절에서도 대한항공이 전술적으로 한 수 위에 있다. 리시브 효율 차이와 세트 후반의 집중력 격차가 승부를 가를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며 오케이저축은행이 초반 흐름을 장악하더라도 장기전에서 경기 운영의 질적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버 양상 속 오케이저축은행의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네 번째 경기 페퍼저축은행 대 정관장. 페퍼저축은행은 초반 상승세 이후 다소 긴 침체기를 겪고 있으나 여전히 전력 균형 면에서는 리그 중상위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시즌 중반 구간에서 연패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서브 리시브 효율의 급격한 하락과 함께 박정아의 체력 저하가 겹치며 공격 연결 흐름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전 미들블로커 시마무라를 중심으로 한중앙 라인의 안정감은 여전히 뚜렷하며 세터 박수빈의 경기 템포 조절 능력 또한 경기 내외적으로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시마무라는 팀 내 득점뿐만 아니라 상대 공격 대비 시 블로킹 동선의 마무리 확률이 높아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팀의 핵심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조이의 후위 공격이 본래대로 살아난다면 전체 득점 루트가 다양해지고 공격 비중이 페퍼저축은행 쪽으로 기울며 세트 초반 주도권 확보가 용이하다. 무엇보다 홈 경기에서는 초반 세트에서 공격 성공률이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리시브 라인이 초반 흔들림 없이 버텨낼 경우 박정아와 조이의 공격 효율도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세트 초반 세터 박수빈이 중앙 쪽 짧은 볼을 활용해 상대의 블로킹 범위를 흔드는 전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시마무라의 속공과 조이의 직선 공격을 축으로 하는 다면적 공격 형태를 구축할 전망이다. 리시브 라인의 재정비와 경기 운영 리듬만 복구된다면 팀의 현재 하락세는 단기간 내에 반등될 여지가 충분하다. 반면 정관장은 레드스파크스는 세터진 공백이라는 절대적 약점을 안고 이번 원정길에 나선다. 염혜성과 김채나의 동시 부상으로 연결 라인이 크게 흔들리면서 팀 전체 공격 효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 선수 위파위의 방출로 인해 후위 득점 자원이 사라졌고 새로운 선택지를 실험할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시즌 초반부터 리시브 라인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정관장은 수비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호영과 박은진 중심의 블로킹 전략에 의존하고 있으나 세터의 부재로 인해 중앙 속공이 단절되면서 이 두 선수가 공격보다는 수비에 에너지를 쏟는 빈도가 높아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격 패턴 단조화로 이어지고 상대에게 블로킹 타이밍을 예측당하기 쉬운 구조를 만든다. 직전 도로공사전에서도 블로킹 자체는 준수했으나 세터 간의 교체 운용이 잦아 공격 템포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면서 세트 후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수비에서의 디그는 나쁘지 않으나 연결 타이밍이 불안해 공격 전환 속도가 늦고 그로 인해 상대의 서브에 다시 리시브가 괴롭혀지는 악순환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고질적인 리시브 불안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장기전일수록 체력적 부담이 커지며 실수가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세터 포지션의 긴급 대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빠른 볼 배합과 속공 시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는 측면 위주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공격 효율보다 수비 전환 중심의 경기 운영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트 중반 이후 랠리 싸움에서의 피로 누적이 상대보다 빠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페퍼저축은행은 공격 루트의 폭과 안정적인 중앙 전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전력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면 정관장은 세터진 결손으로 인해 공격 조합 자체가 불안전한 상태다. 페퍼저축은행이 초반부터 강한 서브로 상대의 리시브를 흔든다면 정관장의 블로킹 균형이 무너질 확률이 높고 공격 주도권이 홈팀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예상된다. 또한 경기 양상상 득점 공방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 승패의 균형은 결국 세터의 조직력과 라인 가담의 효율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페퍼저축은행은 세트 초반 시마무라를, 후반에는 조이와 박정아를 중심 축으로 활용해 공격 배분을 이어가며 상대의 수비 배치 혼선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관장은 블로킹 효율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세터의 완성도 부족으로 인해 공격 성공률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어렵고 결국 상대의 리시브 안정과 조직적인 템포 운영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으로 랠리 중심의 장기전이 될 가능성은 있으나 공격 주도권은 홈팀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이러한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득점이 다소 빠르게 교환되는 높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버 양상 속 페퍼저축은행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베팅 오버.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